오늘은 족저근막염이라는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조금 말이 어렵죠. 족저근막염, 말 그대로 족저, 발바닥에 있는 얇은 막, 근막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죠. 족저근막, 발바닥에 있는 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는 용어이고 질환입니다. 쉽게 많이 듣고 특히 서서 일하시거나 맞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든지 구두를 오래 신고 계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원장님, 족저근막염 검색량이 네이버 기준에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걸려봤으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족저근막염은 그림과 같이 발바닥에 우리 아치에서 어떻게 보면 띠를 이루고 있는 큰 근막에서 특히 이 발끝 종골이라는 뼈에서 붙는 지점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세 외상들이 반복을 돼서 이루어지면서 이 섬유들이 손상을 받고 치유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발바닥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나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나 스트레칭이나 발 근육 강화는 부족한데 좀 무리된 동작이라든지 운동을 계속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손상을 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지인분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을 고생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막 죽을 듯이 아프다고 하던데 아침에 특히 아픈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발바닥에 족저근막은 발을 디딜 때 팽팽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발 아치가 릴렉스, 이완되기 때문에 근막이 수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사이에 발바닥 근막이 수축되어서 경직된 상태에서 아침에 특히 첫 걸음을 디딜 때 갑작스럽게 아치가 체중을 받으면서 근막이 펴지면서 늘어나면서 그 순간에 특히 찢어짐과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찌릿찌릿하거나 통증 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냥 궁금한 게 그럼 이 아플 때 스트레칭을 해도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혹은 침대에서 발바닥을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걸음을 디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발바닥 족저근막 스트레칭과 종아리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그와 함께 우리 실내에서도 푹신한 슬리퍼를 신음으로써 어쨌든 근육과 근막을 유연하게 하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서 통증을 줄여야 이 병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발이 아픈데 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나요? 생체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생체역학적으로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은 체중을 디뎠을 때 일종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하면 발바닥도 함께 늘어나고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스트레칭과 발바닥 스트레칭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족저근막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발바닥에 있는 근막의 부담이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 즉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염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 원장님 운동 좋아하시니까 족저근막염에 도움되는 운동 또 좀 티칭해 주시죠.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픈 쪽,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게요. 제가 웃기질 못해가지고 이게 웃겨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웃기고 이런 게 의사들도 보면 좀 웃겨야지 보더라고요. 우리 아픈 쪽의 발을 책상이나 탁자에 혹은 양반다리 상태에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 쪽을 뒤쪽으로 힘껏 제껴서 우리 니은자 모양의 각도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왼손으로 누르게 됨으로써 족저근막염이 팽팽해지고 나타날 때까지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10초 이상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일곱, 여덟, 20초. 한 번 할 때 보통 20초씩 해주시고 1세트를 10회로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첫 발을 디디기 전에 이부자리에서 혹은 침대에서 충분하게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2세트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푹신한 슬리퍼와 함께 첫걸음을 디디신다면 족저근막염 상태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족저근막염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사지, 저는 에프킬라 통 마사지라고 하는데 통 마사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이나 우리 일과가 끝난 직후에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혹은 이게 차갑게 한 에프킬라 통, 이런 동그란 통을 바닥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픈 발을 부드럽게 앉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아픈 면 자체를 뒤꿈치가 아프다면 뒤꿈치를 많이, 발 옆부분이 아프다면 옆구리를 많이 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밀려주시고 천천히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 코어 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의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치 들기. 자, 발의 아치를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버텨줍니다. 보시다시피 아치가 만들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후에 다시 펴줍니다. 쭉 펴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뒤에 펴지는 운동을 10회 반복해 주는 것이 우리 발, 바닥이나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겠고, 다음은 발가락 펴기입니다. 발가락을 힘껏 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는 발을 접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0회 이상 많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발바닥 근막염을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보통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죠? 초기 치료로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병원에 오시면 소염제, 진통제도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체외 충격파라든지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막을 회복하는 물리치료들, 발바닥 근육을 더 보완하게 되고요. 크게 봤을 때는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가 있지만, 되도록 족저근막염은 비수술적 치료를 특히 권하고,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주사치료 혹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막은 한번 또 손상을 받으면 계속 디뎌야 되고, 발바닥에 있는 이런 지방층은 위축이 됐을 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발바닥에는 주사치료는 안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스트레칭, 생활습관 교정, 이런 것들은 환자들한테도 해가 되지 않고 장기간 했을 때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트레칭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 이 세 가지가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드물게 정말 만성적으로 너무 극심하게 아픈 일부 소수의 족저근막염에서만 전문가에 의해서 프롤로 치료라든지 주사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가 드물게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초기부터 주사와 수술적 치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무작정 주사나 수술을 권하는 병원은 좀 지양하시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체외 충격파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생활습관 교정하고 하면 금방 낫지 않을까요? 직업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일즈를 하신다든지, 구두와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고 계신다든지, 오래 활동해야 되는 직업상 함부로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와 함께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를 비롯한 여러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특히 직업적으로 내가 발바닥에 자극이 많이 되는 분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